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그 가상금에 관한 거 있죠? 34페이지에 그 가상금을 한번 봅니다. 그 납세 고지서를 발부할 때 납부기 한 내 미납부했을 때 정도 되는 가상금,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니까 의의어 가상금이란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세법에 따라 고지세에서 그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그 후 일정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그 금액, 아까 그 일반 가상금이라고 하는데 학자들이 다시 가산했을 때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가상금은 본세가 아닌 연체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자, 밑줄입니다. 가상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까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했잖아요. 합해서 20만원, 100만원에다가 20만원 합해서 120만원 이런 식이었는데 가상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고요. 가상금의 구분을 보면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요. 하루만 딱 지나도요. 체납세액에 납부기한 7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8월 1일 날 아침에 헐레벌떡 뛰어가서 내더라도 하루만 딱 지나도 가상금이 붙는데 체납세액이 몇 프로요? 3%예요. 100분의 3 밑줄입니다. 가상금을 징수하고요. 또 계속 안 내잖아요. 그러면 중가상금이라는 게 부과되는데 체납된 조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 납부기한이 밑줄입니다. 지난 날부터 몇 개월이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체납된 조세 1만 분의 75 여기 개정이 됐죠 올해. 그래서 작년까지는 1,000분의 12 1.2%였다가 올해 1만 분의 75 0.75%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0.7%에 상당한 가상금을 일반 가상금 3%에 더해서 징수합니다. 밑줄 쫙이요. 이 경우 중가상금을 가산해서 징수하는 기간은요 끝까지 버티면 평생 따라붙는 것은 아니고 몇 개월이요? 60개월이요. 5년이죠. 1년 12달로 하면 그래서 5년 60개월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년. 자, 그러면 요까지 일단 대놓고요. 해놓고 자, 또 아까 가산세에다가 비교해서 가상금을 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보시면 가상금은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 특징을 보시면 얘는 자, 고지서를 납세 고지서를 발부할 때 납부 기한 내 고지서를 발부할 때 납부 기한 내에 미납부했을 때 적용되는 게 가상금이고요. 이 가상금은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해요. 연체적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고 그 다음에 얘는 조세에 포함을 시켜요, 포함을 시키잖아요. 조세에 포함을 시켜요, 포함시키잖아요.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종류를 보면 가상금의 종류를 보면 가상금은 먼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일반 가상금 체납세액 몇 프로? 3%요. 그 다음에 계속 안 내면 이제 중가상금이라는 게 적용되는데 중가상금은 납기 후 자 보세요. 납기 후 납부기한 지나서 매 1개월이요. 한 달씩 지날 때마다 매 1개월 경과시마다 자, 몇 프로씩이요? 예? 이게 0.75%씩 적용됩니다. 0.75%씩. 그래서 이거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에? 60개월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60개월에 한해서만. 그래서 1년 12달로 하면 5년이죠? 예, 그래서 60개월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0.75% 곱하기 60이니까 중가상금은 최대 몇 프로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45%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0.75% 곱하기 60 하면. 그 다음에 가상금, 일반 가상금 3%가 합치니까 가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요? 이거? 자, 몇 프로까지? 48%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가상금이 있잖아요. 요거, 이제 그 이어지는 얘기 이제 나오는 건데, 중가상금은 체납세액이 국세는 100만원, 체납세액이 100만원. 자, 지방세 같으면 지방세는 30만원이에요. 30만원. 미만은 중가상금을 적용하잖아요. 미만은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국세는 100만원, 지방세는 30만원 빼고 아래 금액을 중가상금 적용하지 않으니까 체납한 국세가 딱 100만원이면 중가상금을 적용해야 하네요. 해야 하네요? 합니다. 또 헷갈리는 사람이 동공이 흔들리는 분이 계신데 네. 지방세 딱 체납한 지방세가 30만원이면 중가상금을 적용해야 하네요. 합니다. 여러분 미만은 적용하지 않으니까 요 얘기. 자, 그러면 교재 거기 보겠습니다. 이어서 그 얘기가 나와요. 체납된 납세 고지서별 세액의 국세는 밑줄입니다. 100만원, 지방세는 30만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 나란히 적어져 있을 때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또 밑줄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배우는데 재산세 공부했던 분들 재산세 고지서에 재산세 얼마,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얼마, 또 재산세 고지서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있죠?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재산세하고 납기가 같을 때 얘 둘 다 아까 보통 징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둘 다 고지서를 통해 징수했는데 같은 무렵에 납기가 같은데 재산세 고지서 따로 지역자원시설세 고지서 따로따로 만들어서 보내면 만드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은 나란히 적어서 병기 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30만 원 미만인지 판단할 때는 세목별로 따로따로 판단하는 거예요. 얘가 재산세가 30만 원 미만이지 지역자원시설세가 30만 원 미만이지 따로따로 판단하는 거지 합쳐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디귿번도 자, 살짝 체크입니다.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자기들끼리 조금 늦었다고 뭐 국가나 자체가 세금 갖다가 가산금 낼 수는 없잖아요. 국가나 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이 없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가산세와 가산금 비교는 여러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가 성격 같은 거, 가산세는 그 의무,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고, 가산금은 제때 납부하자는 것에 대한 연체적 성격으로 부과하고, 근거법령 가산세는 아까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에 나와 있는데 아까 쫙 봤고요. 자,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나와 있고요. 부가금액은 아까 가산세 자세히 봤고, 표 아까 별 표시했었고, 가산금은 지금 우리가 금방 봤습니다. 조세 포함 여부, 가산세는 조세 포함을 하죠. 국세, 지방세 세목으로 합니다. 근데 가산금은 조세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자,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례 연습도 5, 6월 달에는 제가 사례 연습도 한번 해볼 거고, 그때는 35페이지 자, 예제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다 지난 순환에 우리가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부제도와 불이행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래서요, 쭉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5번 지문 바로 보겠습니다. 가산세란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방세법에서 산출한 세액의 가산해서 징수한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을 포함한다. X죠? 가산세는 가산금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납기 전 징수 같은 것은 참고고요. 넘어갑니다, 쭉. 자, 그래서 37페이지 양가로 2번, 29번, 양가로 29번 특수관계인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특수관계자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친족관계 등이 있거나 또 동그라미 2번, 임원 사용인 등 아래와 같은 법령이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거나 3번 주주 출자자 등 아래와 같은 법령이 정하는 경영지배 관계가 있거나, 그러니까 친족 관계가 있거나 경제적 연관 관계가 있거나 경영지배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특수관계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고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1번 기타 용어 중에서 이제 면세점, 자 넘기시면은 38페이지 소액징수 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최저한세가 나오는데 별표시죠. 그래서 상식처럼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강론 뒤에 또 나오지만 면세점, 그 다음에 소액징수 면제, 최저한세는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먼저요, 37페이지 면세점 봅니다. 세금을 면해주는 면세점이요. 자, 과세 일정 금액 이하입니다. 미만으로 바꾸면 틀려요. 자, 과세 비중이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할 때 그 금액을 말하는데, 즉 일정 금액 이하 얼마 안 되는 거 안 받고 말겠다는 얘기인데요. 넘겨서 보시면요, 38페이지 면세점 적용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밑줄입니다. 취득세가 면세점 적용되는 대표적인 세금인데 취득 가격이 얼마요?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그러면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으니까, 포함해서 아래로 과세하지 않으니까, 자,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과세해야 하네요. 50만 원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취득 가격 50만 원이 면세점이에요. 과세하지 않습니다. 50만 원까지는. 자, 그래서 취득 가격인데 거기다가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냐 해서 취득 가격 50만 원 이하지 취득세 산출세 50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러면 틀려요. 산출세가 아닙니다. 취득세는 취득 가격에다가 취득한 가격에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하잖아요. 그랬을 때 취득세는 이렇게 취득 가격에다가
세율 곱해서 산출세 구합니다. 그럴 때 취득 가격이 이게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 거지 산출세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이러면 틀려요. 자, 이거 산출세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주민세 일부가 면세점이 적용되는데 주민세라는 세금은 제3분과 종업원분, 나중에 나오지만 균등분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주민세 일부가 면세점이 적용되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봅니다. 주민세 제3분은요.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인데요.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는 과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3.3제곱미터가 한 평이니까 약 한 100평 정도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330제곱미터 이하 과세하지 않고 사업소 연면적. 주민세 종업원분은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인데 사업소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른 납세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의 월 평균 금액이 얼마요? 1억 3,50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습니다. 한번 그냥 눈에 익혀둡니다. 자, 면적 나왔다 면세점에서 330제곱미터 금액 나왔다 1억 3,500만 원. 이거 주민세에서. 소액징수 면제 또 중요합니다. 징수할 세액이 일정 금액의 미달 미만인 경우에 이를 징수하지 않는 건데요. 자, 왜 징수하지 않냐? 징수비용 절감을 위해서요. 몇백 원, 천몇백 원 이런 거 받으려고 고기소 보내면 비용이 더 들겠죠? 안 받고 말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소액징수면제 적용되는 애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요. 얘네들 똑같아요. 내용은 고기소 한 장당 자, 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 고기소 한 장당 지방소득세 세액이요. 가산세 포함한 금액이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가산세 포함한 금액도 여러분들이 저 밑줄 그으시면서 가산세 포함한 금액, 자, 지방소득세는 포함한 금액이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딱 2,000원이에요. 재산세나 지방소득세 세액이 딱 2,000원이다. 징수한다, 안 한다? 해야 안 해요? 합니다.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징수한다는 거, 이런 거. 자, 그래서 소액징수면제 적용되는 세금, 재산세, 그리고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지방소득세도 소액징수면제 적용된다, 특이하게. 자, 그 다음에 최저한세 규정은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건데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요. 등록 업무를 대행해주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기 때문에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돼요. 그래서 거기 박스 안에 뒷박스 안에 밑줄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산출된 세액이 그밖의 등기 등록세율. 우리 이제 그밖의 등기 등록이 말소등기 변경등기고 세율이 미리 말씀드리면 6,000원이죠. 등록면허세 말소등기 변경등기 세율이 6,000원. 그러니까 그밖의 등기 등록세율 6,000원보다 적을 때는 그밖의 등기 등록세율 6,000원을 적용한대요. 즉 그 말은 등록면허세는 산출된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얼마예요? 6,000원을 부과합니다. 쫙 밑줄이고요. 그러면 자, 시험에서는 어떻게 두 번 나왔었냐? 등록면허세 산출한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 X요. X입니다.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받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4,800원 계산됐다. 등록면허세 얼마 받습니까? 6,000원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세목별로 한번 또 비교를 해 드릴게요. 한번 봅니다. 여러분, 세목별로 한번 비교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를 세목별로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우리 지방세 세금들이요. 면세점이요. 세금을 면해주는 면세점. 자, 취득세는 면세점 규정이 적용돼야 한대요? 적용됩니다. 적용되는데, 자, 얼마가 면세점 기준이었어요? 취득가격 얼마나? 50만 원이요. 취득가격 50만 원. 아유, 칸을 너무 좁게 했더니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 자, 면세점 한번 봅니다. 취득세는 면세점 적용되는데, 취득가격이 적용이 되는데, 취득가격 얼마요? 50만 원이 면세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등록면허세는 면세점 규정이 적용돼야 한대요? 예? 적용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이런 규정 없습니다. 자, 재산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지방소득세요. 얘네들 하고 또 한번 같이 가는데 얘네들은 한번 보겠습니다. 얘네들 면세점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소액징수면제, 소액징수면제요. 소액은 징수를 면제하는 소액징수면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소액징수면제, 취득세 적용돼요?
안 됩니다. 등록면세 적용돼요? 안 됩니다. 시험에서 예전에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19회 시험 때인가 예전에. 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모두 소액징수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모두 소액징수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뭘 보면서 뭘 X라고 하고 또 그냥 자 보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잘 보세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모두 소액징수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맞잖아 여러분들. 보면서도 왜 그래? 자 보면서도 진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모두 소액징수면제 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액징수면제는 어떤 애가 적용돼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가 얘네들 고지서 한 장당 세액 얼마요? 고지서 한 장당 세액 얼마? 2,000원 미만이요.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얘네들 고지서 한 장당 세액 2,000원 미만이요.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0원 미만은 요거 징수하지 않고요. 요 얘기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세목별로 다시 한번 이렇게 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소액징수면제 적용 안 돼요. 뭐가 적용된다고? 소액징수면제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가 소액징수면제 적용됩니다. 이게 보면서도 막 틀리고 그러니까 제가 당황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 2장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요. 어떤 얘기인지 쭉 한번 또 이것도 제가 저쪽에 지우고 설명을 드릴 거라고 합니다. 자, 뭐 이런 것들 나중에 요약집 나오면 다 정리돼서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 얘기 다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실 분들은 뭐 사진으로 찍어도 되긴 되는데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우고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이에요. 자, 이게 작년에 29회 시험 때 요거 성립 확정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성립에서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멸은 28회 시험 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 부분에서 만약에 시험에 또 낸다 그러면 확정이 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얘기인지 먼저 제가 쭉 한번 이거 지우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드디어 3월이 되고 그랬는데 아까 3, 4월 과정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작년에 여기서 이제 우리 배움고시에서 합격한 수강생들이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이제 딴 데서 뭐 이제 할 때 거기 이제 와가지고 제 카페에 이제 번개 모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 종로에서 이제 술 한잔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1시인가 뭐 거의 2시까지 저기 우리 뒤풀이를 했었는데 체력 좋은 사람들은 몇 명은 남아 있었는데 저는 왔는데 여기 제가 이제 집이 부천이니까 가면서 여기 광명 팀들은 제가 택시 이제 오다가 이제 한 사람 저쪽 서울 어디서 내리고 이제 여기 두 명을 내려줬는데 주부 수강생들인데 신랑들이 그냥 그 시간에도 신랑들이 나와가지고 여기 편의점에서 다 기다리고 있고 자 그래가지고 신랑들 2명이 피우면서 가고 내를 떨궈주고 제가 이제 집에 가고 그랬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처음에 11월 12월 달에 제가 녹음도 해놨어요. 근데 이제 자세한 녹음은 안 했는데 이제 11월 12월 달에 누구한테 거기 이제 올해 30회 지금 준비하는 사람한테 수강생 공부하는 수험생한테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 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 그 얘기는 녹음해가지고 이거 지금 공부하는 사람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내가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공부하는, 자기는 세법을 저한테 카페 12월 달에 카페 모임에 이제 저희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했던 사람들한테, 합격한 사람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듣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법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모임 오고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제가 이제 항상 딱 많은 분들이 주시라고 했으니까 항상 이제 빠지질 못하고 이제 항상 이렇게 잘 듣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들으면서 자기는 처음에 세법을 재미있게 그냥 이렇게 흥미를 갖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열심히 세법을 빠지지 않고 듣다 보니까 세법을 초반에 딱 틀을 잡아놓으니까 그리고 3, 4월 과정이 중요하다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자 틀을 잡아놓으니까 3, 4월 달에 이제 또 여기까지는 열심히 세법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열심히 했다는 게 막
딱 도서관에서 공부한 게 아니라 열심히 듣고 전으로 조금씩 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세법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틀을 딱 잡아놓으니까 자기는 나중에 5, 6월달 여름 돼가지고서는 나중에 돼서는 세법을 딱 틀을 안정이 세법을 일단 얘 믿을 녀석 딱 믿으려니까 얘는 딱 돼 있으니까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조정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시간에 나머지 과목들을 막 공부할 수 있고 세법을 별로 신경 안 쓰니까 다른 과목들을 공부할 수 있어가지고 그 시간에 그러니까 자기는 좋았다. 그래서 뭐 세법에 구원을 받았고 조금 해서 막 그 녹음해 놓은 게 있어요. 내가 들려줘야 되는데 녹음해 놓은 거. 자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창하는 바가 그거예요. 항상 세법 같은 과목일수록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제가 복습해 줄 때 같이 전으로 복습하고 그 다음에 자료 나가는 거 문제 같은 거 열심히 같이 저랑 이제 그 풀고 여러분들 풀고 그래서 세법을 미리 그때 이제 또 세법을 그냥 소홀히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지 말고 미리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해놓고 막 공부하려고 기억하려고 하고 이렇게 좀 해놓으면 암기 좀 해놓고 이렇게 하면 공부할 것도 이해할 거 하고 이렇게 좀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틀 잡아놓으면 나중에 가면은 여러분들이요 세법은 이제 수업을 듣고 뭐 특강 같은 거 듣고 그 시간에만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리고 작년에 특강 같은 것도 안 들으려고 막 그랬는데 제가 들으라고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들으라고 하고 그래서 그냥 저 특강 듣고 그랬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세법을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만 계속 이렇게 따라오니까 별로 이렇게 틀 잡아놓으니까 계속 따라오기만 합니까? 더 시간이 남잖아요. 그 나머지 시간에 다른 과목을 공부할 수 있어가지고 자기는 그래서 굉장히 좋았다. 그런 얘기를 합격의 비법이었고 뭐 조금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주장하는 모토가 그거예요. 세법 같은 과목일수록 미리 초반에 나중에 하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눈에 안 들어와요. 1차 과목을 지금은 열심히 해야 돼요. 틈만 나면 동차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1차 과목을 해야 돼요. 5, 6월까지는 틈만 나면 1차 해요. 근데 다만 이제 2차 과목 같은 것을 이렇게 중개사법, 공시세법 이런 과목들을 미리미리 지금 이렇게 신경 써서 이렇게 좀 들어놓고 그거 좀씩 해놓으면은 그러면 나중에 있잖아요. 나중에 얘네들 조금 안정되면은 얘네들은 그래 좀 그냥 따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 전으로만 하면 되니까 나머지 시간에 다른 과목을 1차 과목을 계속 꾸준히 공부할 수 있고 공법 같은 과목에 또 시간을 좀 투자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창하는 바가 항상 그런 거거든요. 나중에 하려고 하면 안 도는다 눈에. 그렇다고 지금 막 공부를 열심히 막 2차 과목을 하라는 게 아니라 1차 과목을 무조건 틈만 나면 공부해야 되지만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전으로 해서 잘 여러분들이 하시고 조금 외우는 것도 꼭 도서관 가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암기 같은 것은 그날 그냥 수업 시간 쉬는 시간에 그래서 제가 뭐 진희 씨라고 대구 수강생 얘기도 해드리고 그랬지만 그 쉬는 시간 같은 때도 이렇게 좀 그 외울 것 같은 거 그 막 외우고 아까 가산세 가산금 같은 거 이런 거 가산금도 하루만 지나면 3%고 그다음에 한 달 지날 때마다 0.75%씩 해가지고 뭐 60개월 하면 그게 45%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외우려고 노력을 해놓는 거예요. 듣고 그냥 멍하니 듣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도 그런 것 좀 외우려고 노력하고 뭐 집에 가서 뭐 여러분들 화장실에 볼일 보거나 뭐 아니면 밥 먹으면서 외울 거 조금씩 외워놓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도서관 같은데 도서관이든 집에 있어든 독서실이든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서는 그때는 이제 민법 학개론 같은 거 공부하고 이렇게 하시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3, 4월 과정이 중요해요. 3, 4월 과정이 중요하고 중요한 이론들을 다른 과목들도 이렇게 이론을 싹 배워요. 그래서 지금 딱 해놔야지 이제 5, 6월 달에 요약집 같은 거 이제 들어갔을 때 지금은 이제 돌았으면 잃어버리고 막 뒤섞여지고 그러지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5, 6월 과정 같은데 요약집 같은 거로 압축하고 또 문제 같은 거 이제 계속 이제 하면서 그 풀고 그래서 이제 사례 저렇게 연습하고 핵심이 뭔지 파악하게 되고 또 그다음에 세법 같으면 나중에 비교 도해 특강이라서 비교해서 촥촥촥 그 정리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과정들을 이제 쭉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이제. 그래서 그 몇몇 과목들은 그 과정만 쭉 따라가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판에 이제 조금 부족한 것은 막판에 바짝 좀 여러분이 9월 달에 하고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전략은 동차 2차만 준비하는 사람들은 2차만 보시는 분들 여기. 4과목 다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 시간 많이 남잖아요, 여러분들. 4과목 다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써요. 그 다음에 저 1, 2차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하여튼 전략은 하여튼 5, 6월까지 하여튼 틈만 나면 1차 또 책상에 앉아서는 집에 가서 책상에 앉아서는 뭐 한다고요? 1차 과목만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과목은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막 외우고 뭐 하고 이렇게 암기 과목 같은 것을 미리미리 2차는 암기 과목인데 미리미리 암기하고 해놔야지 그래야지 뭐 공법 같으면 체계도 같은 거 붙여놓고 막 이런 식으로 뭔가 미리미리 해놔야지 나중에 그것을 딱 틀을 잡아서
더 까먹었던 것도 바로바로 재생이 되고 그러지, 지금 안 해놓으면 그냥 이렇게 멍하니 있다가 가시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 그러면은 나중에 외우려고 하잖아요. 눈에 안 들어와요.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이제. 초여름 되고 막 그러면은 그때 마음이 급해지고 막 그래서 누가 이제, 여기서 기침만 좀 해도 막 짜증내고 누가 독서실이나 그런 데서 볼펜 같은 거 따르륵 굴리거나 누가 딱딱 소리만 내도 하면서 막 성질내고 막 이러면서 예민해져가지고 괜히 그러고 막 인상 빡빡 쓰고 돌아다니고 집에서도 막 주부들 막 짜다 이게 막 이러면서 막 애들한테 짜증내고 막 신랑한테 짜증내면서 막 이러면서 다닙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아셨죠, 여러분들? 그런 시간들을 활용해서 이제 지금부터는 슬슬, 그렇다고 너무 막 무리하게 지금부터 마음 막 부담 갖고서 너무 무리하게 마음 급해져가지고 하면은 그러면 또 역효과 나요. 무더운 여름에 역효과 나니까 차분하게 그냥 그렇게 하면서 수업 전후로 하면서 짜투리 시간 조금씩 활용하면서 외울 것들 외우고 까먹더라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바짝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봅니다. 세금 납부할 의무 있잖아요.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 납세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이게 성립을 하고요. 성립된 납세 의무는 이게 확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확정된 납세 의무는 이게 소멸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납세 의무는 성립 확정, 우리가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납세 의무는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세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납세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뒤바뀌면 틀리고요.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취득세로요. 취득세는요 어느 때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우리가 흔히 매매한다 그러면 두 사람 만나서 계약금 치르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럴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주었어요. 그러면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넘겨받고 열쇠를 딱 넘겨받아요. 그러면 잔금 치렀을 때, 등기 전 안 됐어도 잔금 치렀을 때, 이 매수인은요, 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취득자는 취득하는 때, 취득세는요, 그 취득자는 납부할 의무가 이제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합니다. 자, 취득하는 때요. 근데 왜 추상적이라고 하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잔금 치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취득세 납부할 의무는 생겼어요. 근데 아직 취득세 세금 계산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는 몰라요.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합니다. 자, 납세 확정이란 말을 보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납세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요걸 항상 떠올리셔야 돼요.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취득세는 여러분 아까 배웠어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원칙적으로 누가 세금 계산해요? 납세무자가. 그러니까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누가 납세무를 확정하느냐? 납세무자가요. 자, 근데요, 항상 얘기하지만 자기 골방에서 세금 계산했다가 찍고 거실 나와서 소파에 누워서 세금 계산했다가 던지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납세무자가 납세를 확정하는데 계산된 세금을 과세 주체에게 뭐 하는 때요? 신고하게 되면 이제 세금 계산이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이제 확정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때 확정이 된다고요? 신고하는 때요. 자, 그 다음에 세금 계산된 것을 납부를 해요. 그러면 세금 납부하면 납부할 의무는 어떻게 됩니까? 소멸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취득세는 이렇게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 확정이 되고 납부 등을 통해서 납세의무는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산세로 예를 들어 볼게요.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있는 세금인데 과세 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6월 1일입니다. 공부했던 분들은. 그래서 과세 기준일이라는 것을 두고 있는 세금들이 있어요. 과세 기준일. 세금을 과세하는데 기준이 되는 날을 두고 있는 세금들이 있는데 취득세는 취득할 때 부과하고 등록면허세는 등록할 때 부과하고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 부과해요. 근데 재산세 같은 세금들은 1년 사이사철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서 과세할지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해가지고 3월 달에 을한테 팔고 을은 또 이걸 갖다가 3월 달에 사가지고 7월 달에 병한테 팔고 병은 이걸 7월 달에 취득해서 12월 달에 정이라는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갑을 병정 중에서 당연도 재산세는 누가 낼 것이냐,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재산세 같은 세금들은 과세 기준이 있는데, 자, 재산세, 그리고 친구 항상 같이 따라 나와야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요. 얘네들은 보유세 대표적인 국세 3개, 이 세목들은 과세 기준이 있는데 매년 언제냐?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납세무 성립시기 똑같습니다. 시험에서 다음 중 납세무 성립시기가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그러면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 얘네들은 납세무 성립시기가 똑같습니다. 과세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세무 성립시기 똑같은데, 자, 그 다음에 또 주민세 일부가 과세 기준일을 두고 있는데, 주민세 제3분, 아까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자,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했던 주민세인데,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과세하지 않았죠? 면세점에서. 또 균등분 주민세라고 그래가지고, 균등분 주민세라고 그래서, 이 균등분은 어떤 거냐? 개인 균등분과 법인 균등분이 나올 때 시군군에요,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그래서 개인 균등분, 요 광명 얼마입니까? 12,000원인가 얼마 정도 내죠? 그래서 균등분 주민세. 시군군에 재산이 없어도 주소만 두고 있어도, 주민록 전입만 돼 있어도 세대주한테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균등분 주민세 과세 기준일이 올해 개정이 돼서요, 얘네들 과세 기준일이 7월 1일로 개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요때 이렇게 과세 기준일을 두고 있는데, 자, 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면, 이 과세 기준일이 갖는 의미는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물이 있는데, 요게 2019년 5월 10일 날 폭삭 멸시를 했습니다. 재산적 가치로서의 이런 것들을 상실했어요. 그랬을 때 당연도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될 거냐를 판단할 때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냐면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해서 5월 10일 날 멸시를 했어요. 그럼 6월 1일 날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 건축물은 당연도 재산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6월 1일 기준으로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들. 이걸 또 좀 지워야 되겠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2019년 5월 30일 날 잔금을 치렀어요, 매수인이. 등기는 6월 20일 날 등기가 됐습니다. 당연도 재산세는 누가 납세무자가 될 것이냐, 이런 게 문제되잖아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요? 6월 1일, 과세 기준. 6월 1일 날, 자, 봤을 때는 공부상으로는 매도인 소유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등기가 6월 20일이니까 6월 1일까지는 등기상, 공부상 소유자는 갑이에요, 매도인. 근데 5월 30일 잔금 치렀으니까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매수인을이고요. 그래서 당연도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과세 기준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됐잖아요. 공부했던 분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이런 것들을, 주민세는 7월 1일 날 뭐든지 판단합니다. 그랬을 때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자, 보세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그 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생겨요. 근데 왜 추상적이냐고요?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자, 납세무 확정, 구체적으로 어느 때 확정이 되냐, 누가 세금 계산하냐는 건데, 재산세는 아까 징수 방법 배웠습니다.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원칙 누가 세금 계산해요? 세무공무원, 과세 주체가. 근데 과세 주체가 우리가 세금을 계산할 때 우리는 결정한다는 표현을 써요.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고치는 게 경정이고, 과세권자가, 자, 고치는 게, 납세문자가 신고했는데 과세 잘못 신고한 거 고치는 게 경정이고,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결정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재산세는 지자체장이 세금 계산했어요. 그러면 세금 계산을 했으면 이제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 세금 계산이 됐으니까 납부할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재산세 같은 보통 징수하는 세금, 종부세 같은 세금, 이렇게 정부 부가세나 보통 징수하는 세금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과세권자가 세무공무원이 결정하는 때 납부할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여러분. 확정이 되고요. 자,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다음 주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물어봐요. 그러면 신고하는 때 납세무 원칙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게 있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지방세 4가지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취득세, 등록민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등등 있잖아요. 이렇게 신고납부하는 세금들은 어느 때 확정이 된다고요? 신고하는 때. 그 다음에 자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과세입증가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물어보면 원칙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예요? 재산세, 칭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얘네들 등등. 그 다음에 원칙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어떤 거 있어요?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정부부가세하는 애들은 어느 때? 결정하는 때 원칙 확정되고요.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지만 납세무자가 고의소득 통해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고요. 종부세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원칙은 신고하는 때 확정되지만 납세무자가 무신고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과세관청에서 뭐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얘기 빼먹었는데 징수방법에서 재산세는요. 종부세는 원칙은 정부부가세인데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종부세는 그런데 재산세는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입니다. 재산세는. 자, 여러분들 집에 재산세 올해 거기서 날라왔어요. 내가 올해부터는 세법 공부했으니까 우리 집 재산세 내가 계산할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어떤 경우에도 재산세는 가산금만 적용돼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니까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재산세 문제에서 어떤 걸 안 했다고 신고 의무 안 했다고 가산세 적용된다는 규정이 지문이 있으면 무조건 틀립니다. 재산세는 가산금만 적용되는 거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는 조세다. 자, 그래서 다시요. 종부세는 원칙은 정부부가 가세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데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고 근데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고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원칙은 신고하는 때 확정되지만 무신고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과세권자가 뭐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원칙은 신고납부였지만 예외적으로 아까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로 고의소를 통해 징수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 재산세도 납부 등을 통해서 소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 올해 하여튼 작년에 성립이 독립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독립화 문제로는 출제 가능성이 낮고 다만 종합문제 속에서 나올 수는 있고요. 확정이 더 중요하고 소멸은 좀 깊은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종합문제 속에서 소멸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39페이지 제1절 납세무 성립 및 확정이요. 이런 것들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맨 아래 양가로 1번 지방세 납세무 성립 시기. 자, 넘어갑니다. 보시니까 40페이지 넘어가서 봅니다. 40페이지 보시니까요. 동그라미 1번에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뭐하는 때 미출입니다. 뭐하는 때? 취득하는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요.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취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닙니다. 어느 때요? 취득하는 때입니다. 서적 들어가면 안 돼요.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나눠지는데 면허는 안 중요하고 우리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밑줄이죠. 재산권 등급학회 권리를 뭐하는 때?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시험에서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등기 등록한 후 3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닙니다. 등기 등록하기 전 아닙니다. 등기 등록하기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재산세 밑줄이죠. 또 역시 과세 기준일에 있고 언제요? 6월 1일에 납세무 성립합니다. 지방소비세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부가가치세 꼽살이 끼는 세금이라 납세무 성립 시기도 부가가치세 납세무 성립하는데 꼽살이 껴서 납세무 성립합니다. 주민세 밑줄이죠. 자, 제3분, 균등분 올해 개정이 돼서 다 7월 1일입니다, 여러분. 요때 납세무 성립합니다.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지급하는 때인데 안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주민세는 제3분과 균등분은 과세 기준일 7월 1일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작년에 29회 시험 때 납세무 성립 시기 옳은 거 골라라. 그래가지고 제3분 주민세 땡땡 과세 기준일 7월 1일
맞잖아요. 그래서 옳은 거 옳은 문제. 이거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였어요. 맨날 제가 한 거였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자, 여기 봅니다. 문제 또 한번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서. 여기 보면서 대답해 보세요. 제3분 주민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제3분 주민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O, X, X입니다. 제3분 주민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면 6월 1일이라는 얘기인데 언제예요? 7월 1일이잖아요. 틀린 질문이죠? 이런 거 구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작년에도 맨날 구별해서 봤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여러분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소득세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 소득세 법인세 법에 의해서 계산한 그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부과되는 세금이잖아요. 계산되는 세금이니까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 납세 의무 성립하는 때 지방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부동산분과 자원분을 나눌 때 특정 부동산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재산세 친구요. 그러니까 과세 기준인데 언제다? 6월 1일 밑줄입니다. 특정 자원분은 어떤 재단한테 부과하고 어떤 때 납세 의무 성립하는지 참고적으로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8번 지방교육세 밑줄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뉘집자식이냐 항상 보면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를 보면 뉘집자식이냐를 떠올려야 돼요. 얘 뉘집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는 그때 달라요, 여러분들. 본세에 따라서 성격, 징수방법, 납세의무 성립식이 다 본세를 따라가. 그러니까 지방교육세 밑줄입니다.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요.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면 본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본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밑줄이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 납세의무 성립하는. 그러니까 취득세 본세로 할 때 지방교육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 재산세 본세로 할 때 지방교육세는 과세 기준이 되는 납세의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본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입니다. 그 다음에 가산세는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 불성실할 때 적용되는 가산세는 그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밑줄입니다. 그래서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하는 때 이름 틀려요.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하는 때가 아니라 신고납부 불이행할 때 적용되는 가산세는 그 가산할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입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불성실해서 가산세 적용될 때 그때 가산세는 어느 때냐 그러면 취득하는 때예요. 가산할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니까.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 성립하냐? 등기 등록하는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신고납부 불이행하는 때가 아니라 가산할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입니다. 자, 그래서 눈에 자꾸 익혀두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했잖아요. 자, 그럴 때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세나 법인세 원천징수하는 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 성립하고 그런 것들. 자, 수시로 부과에 징수하는 지방세는 자 밑줄입니다. 역시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인데 절 봅니다, 여러분들. 수시 부과에서 징수하는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올렸다 내려야 됩니다. 수시부가하는 때 아닙니다. 수시부가할 사유가 발생하고 60일에 용고하는 때 아닙니다. 자, 수시부가할 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자, 헷갈리지 않도록 다 같이 에브리바디요. 아이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헷갈리지 말고 따라서 할 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이런 거 따라하고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호흡을 맞춰야지 나중에 시험장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시험장에서 저의 음성이 들리고 시험장에서 제가 함께함을 느끼고 예? 자,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시험 보더라도 세법 문제를 딱 펴면 제가 항상 함께함을 느끼고 여러분들이 제 음성이 들리고 찰나의 순간에 예? 그래서 제가 뻥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수강생들이 합격의 선배들이 간증한다고 그랬잖아요. 수많은 합격생들이 간증을 합니다. 시험장에서 교수님 음성이 들렸어요. 교수님이 함께함을 느꼈어요. 이런 얘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뻥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그래서 그러려면 이런 걸 잘 따라야 한다고 그랬죠. 외울 때 저랑 제 음성을 익히면서 어떤 수강생분은, 인강 수강생분은 등업 신청하면서 제 카페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교수님의 음성이 계속 환청처럼 계속 들려요. 막 그러면서 생활할 때도 제 음성이 막 평상시에도 막 제 음성이 환청처럼 들린대요. 믿음이 신실한 수강생이 믿음이 아주 독실한 수강생이 또 이렇게 제 강의를 또 수강하기 시작했죠. 독실한 수강생이 평상시에도 제 음성이 막 들린답니다. 왜 입을 삐죽거리고 그래? 믿음이 적은 자요. 자, 여러분들은 다 같이요. 자,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지방세나 국세는 언제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이해하면서 암기를 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양가로 2번 국세 납세무 성립시기를 봅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비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득세 같은 세금들, 법인세,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들은 보세요.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소득에 과세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소득세, 그 다음에 소득세, 법인세, 자,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이런 애들은 일정한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을 단위로 과세해요. 그래서 과세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들입니다.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소득에 부과할 것이냐. 자, 그래서 과세 기간이 있고 얘들 과세 기간이 뭐 하는 때? 끝나는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소득세 같은 세금은 미리 말씀드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소득세 과세기간으로 해가지고 1월 1일부터 쭉 11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12월 31일이 되면 비로소 1월 1일부터의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소득을 합산할 수 있게 되는 12월 31일 날 비로소 소득세는 세금을 계산할 수 있게 되고 이때 비로소 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합니다. 11월 11일은 소득세 계산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소득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세는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합니다. 왜 추상적이냐고요?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잖아요. 자, 그래서 시험에서 어떻게 바꾸느냐? 소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땡땡 소득을 지급하는 때, 소득이 발생할 때, 소득을 얻은 때, 양도하는 때. 아무리 꼬셔 넘어가면 안 돼요. 소득세는 어느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30일 날. 이때입니다. 참고적으로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은 참고적으로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소득세와 달리 부가가치세는 1년을 두 기로 나눠서 제1기 과세기간 참고 적지 마세요. 그냥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고 2기 과세기간은 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으로 할 때 요 각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사업자의 부가가치를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니까 요때 납세무가 각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합니다. 참고고요. 하여튼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원칙 어느 때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충 내용을 좀 볼게요. 보충에서요. 다른 건 필요 없고요. 니은법만 보세요. 니은법만. 예정신고하는 소득세,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밑줄 쫙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처음 오신 분은 뭐 나중에 기초과정 듣고 나중에 또 배워야 되고요. 일단 밑줄 긋고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공부했던 분들은 여러분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하는 양도소득세에 예정신고 납부기 하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있잖아요. 원칙에. 그죠? 자, 그래서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냥 소득세 납세무 성립시기는 언제냐?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그러면 자, 소득세 납세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근데 시험에서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납세무 성립시기 언제냐? 그러면 달의 말일. 이거 기억합니다. 달의 말일이에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41페이지 넘어갑니다. 상속세는요. 참고적으로 봅니다. 상속 개시되는 때. 상속은 피상속인 돌아가시면서 역사가 시작되니까 상속 개시되는 때. 증여세는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 시험에 뭐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상속세, 상속 등기하는 때. 상속 등기하는 때가 아니에요. 상속 등기하는 때가 아니라 피상속인 돌아가시면서 상속 역사가 시작되니까 상속 개시하는 때, 개시되는 때. 증여세는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고. 인지세 밑줄입니다. 문서를 작성하는 때.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문서 작성하는 때 밑줄이요. 농어촌 특별세의 누이집자식이냐?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법에 그 따른 자 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취득세 부가세로서 동특세는 취득하는 때. 종농이 종부세 부가세일 때는 본세에 따라서 과세 기준이 된 납세무 성립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여튼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밑줄이고. 종부세는 재산세하고 똑같이 언제라고요? 과세 기준일이 언제? 6월 1일 밑줄이고요. 가산세, 가산할 국세나 지방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고. 8번 수시로 부과에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절 보셔야죠 또 밑줄인데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수시부과하는 때 아니에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밑줄이고요. 예제 문제 봅니다.
다음 각 세목별 납세무 성립 시기를 연결한 것이 다 틀린 거예요. 1번이요. 소득세, 소득이 발생한 때요.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자, 나머지는 넘어가고 일단 예제 두 번째 문제가 작년 29회 문제예요. 보세요. 예제 문제. 국세 및 지방세 납세무 성립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특별징수 및 수시부과 무관하고 제3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맞잖아요. 제3분 주민세, 균등분 주민세 과세 기준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얘네들 언제라고요? 7월 1일. 그러니까 작년엔 확실하게 쉬운 게 있으니까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었잖아요. 문제 보고 바로 그냥 딱 찍고 뒤에 있는 거 모르겠다. 1번 확실하니까 찍고 그냥 볼 필요 없이 넘어갔어야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뭐 거주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나오는데 지방소득세 같은 애들은 본세 그 소득세를 따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자,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 수입하는 테니까 11월 30일 소득세 따라가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부가세들은 본세 따라간다고 그랬죠? 지방교육세는 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본세 따라가니까 재산세 부과했을 때 지방교육세니까 재산세 따라가야죠? 부가세들은 본세 따라서. 그러니까 언제예요? 과세 기준 6월 1일이고 이런 것들. 뭐 중간 연합하는 소득세 이런 건 몰라도 돼요. 뭐 중간 연합 기간 끝나는 때 이런 거. 자동차세 이런 거 작년에 시험에는 특이하게도 작년 출제한 사람은 부동산과 관련 없는 애들을 좀 깊게 물어본 그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정답하고는 관계가 없었어요. 혹시 이런 거 나오더라도 시험 쓰지 마세요. 자동차세 같은 거. 납기가 있는 달에 뭐 1일인데 시험 쓰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납세무 확정인데요. 자, 누가 세금을 보세요. 납세무 확정이라는 것은 누가 세금 계산하는 건데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하는 때, 보통징수나 부가세는 세금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자, 그럼 오늘 시간이 좀 늦었지만요. 오늘 제가 쉬는 시간이 좀 길어가지고 그리고 첫 수업이어가지고 첫 진도 나가서 조금 늦었는데 그래도 확정까지는 좀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원래는 소멸까지 다 볼 수 있었는데 확정이라도 보고 갑니다. 납세무 확정이란 뭐냐? 본문 그 41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납세무 확정이란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무에 대해서 조세 채무의 금액을 납세무자나 과세권자가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확정 방법은 줄을 뭐하라고 이런 거를 신고주의와 불가주의가 있다. 이런 걸 뭐하라고 하냐고 여러분들. 자, 42페이지 봅니다. 그래서 안 읽을래요. 여러분 읽기만 하면 줄으니까 안 읽고 그냥 바로 그냥 저 중요한 거로 바로 볼게요. 양가로 1번 보세요. 42페이지. 자, 신고 납부 방법입니다. 자, 의의를 봅니다. 납세무자에게 신고로서 납세무 확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탈루가 있는 경우에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권자의 결정을 통하여 납세무 확정되는 건데, 하여튼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건데 그 팁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중요한 것은 원칙 납세무자가 과세금과 세액을 지자체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세가 어떤 거냐라는 건 알아야 되는데 신고 납부하는 애들 해당 세목 예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줄,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지에 동그라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또 이런 것들, 지자에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부가세가 나와. 소득세.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법인세, 부가세도 있고, 소득세 거기 밑줄이고, 종부세, 신고납부 선택할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 있고, 밑줄이고, 법인세, 부가세 등등. 국세는 원칙적으로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얘네들 등등이 있다. 양가로 2번 부가가세 방법이요. 의여. 자, 지방세 관계법에 의거 납세무자가 아닌 지자체 또는 국가만이 지방세, 국세, 납세를 확정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쭉 내려와서 원칙 과세관청에서 과세금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건데 세금인데 해당 세목이요. 자, 재산세 밑줄 지방세에서 친구,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밑줄이요. 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등등등. 국세에서 종부세 밑줄, 상속세, 증여세 밑줄이요. 그래서 얘네들은 결정하는 때 원칙 확정됩니다. 종부세는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데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 팁에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팁에 2번에 보니까 위에 42페이지 팁에 그 2번에 보니까 종부세 납세무 확정은 정부가 과세금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이다. 다만 납세무자가 종부세, 과세금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어느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들 다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좀 빨리 읽었습니다. 자동 확정은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징수 방법 그래서 보충 내용 있잖아요. 별 표시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설명 다 드렸으니까 여러분 쫙 읽어보시면 돼요.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하여튼 납세무 확정은 징수 방법만 알면 된다고 해서 올해 시험에서 중요하고,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기출이 됐었는데 예제 문제 봅니다.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은, 자, 결정하는 때 원칙 확정되는 거예요. 지방세요. 1번 취득세는 어느 때? 자, 신고하는 때 결정하는 때예요.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어느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하는 때. 종부세는 원칙 물어봤으면 원칙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예요. 근데 얘 고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 얘는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잖아요. 문제는 원칙적으로 결정해서 확정되는 지방세를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종부세 고르면 안 돼요. 얘는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입니다. 자, 디귿번 재산세는 자, 결정하는 때예요, 신고하는 때예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과세권자 세금계산하는 세금이니까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골라야죠. 양도세는 신고하는 때 결정하는 때예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고요. 자, 그래서 결정에 의해서 원칙 확정되는 지방세는 뭐만? 재산세만 골랐어야 돼요. 3번 정답이고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44페이지 제2절 납세무 소멸인데요. 자, 오늘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제가 오늘 인터벌이 좀 길었어요. 그래서 자, 44페이지 소멸은요, 다음 시간에 소멸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조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뭐 이런 것도 다음 시간에 순환에 좀 다음 주에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뭐로 넘어가냐면 지방세 취득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시간이 길었는데, 아니 수업 끝난 건 아니에요. 복습은 하고 가야지. 오늘 배운 거 여러분 절 봅니다. 자, 오늘 우리 조세 총론에서 징수 방법에서 세금 납부 이행 방법에서 조세 총론 조세 의의에서 납부 이행 방법에서요. 납부 이행 방법 뭘 배웠냐면 납부 이행 방법. 세금 납부는 금전 납부, 일시불 납부가 원칙이 있는데 금전 납부 원칙에 의해서 뭐 물납, 그다음에 일시불 납부 원칙에 의해서 뭐 분할 납부라는 것이 허용되는데, 물납에 허용되는 지방세 어떤 거요? 재산세만 허용되고, 국세에서는 자, 물납 뭐만 허용된다? 상속세만 허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분할 납부 지방세에서는 재산세 허용되고요. 또 예규에서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가 재산세에 따라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돼 있긴 돼 있는데, 지방세법상으로는 하여튼 재산세 분할 납부 허용되고, 국세에서 분할 납부는 어떤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등이 허용되고, 농어촌 특별세도요, 한번 기억하려고 노력해요. 농특세도요,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농특세도 분할 납부가 허용됩니다. 농어촌 특별세도 분할 납부 허용되고요. 자, 그래서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금 종부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또 농어촌 특별세, 이런 애들이 분할 납부 허용됩니다. 기억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꾸 까먹더라도요. 그 다음에 자, 세목별 5개 주요 세목으로 한번 비교해 보면, 취득세는 물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분할 납부 돼요? 안 됩니다. 등록면허세 물납 돼요? 안 돼요. 분할 납부? 안 돼요. 재산세는 물납? 오. 분할 납부? 오. 종부세 물납? 안 돼요. 분할 납부? 돼요. 오. 양도소득세 물납? 안 되고 분할 납부? 오.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우리 조세 분류에서 국세와 지방세로 과세 주체에 따라서 분류할 때, 자,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취득세 과세 주체는 누구예요?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구도. 재산세는 시군구. 또 지자로 이름 시작한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틀려요? 지방소득세만 특광시군이고, 나머지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는, 자, 얘네들은 지방소득세라고 그랬어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나머지 애들은 특광도입니다. 자, 하여튼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중에서 지방소득세만 특광시군이고, 나머지 애들은 특광도씁니다, 여러분. 그런 거. 그 다음에 우리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목적세 배웠어요. 자,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 세금들은 보통세입니다. 사용 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국가나 지자체 운영 경비에 충당해 사용 목적이 딱 특정되어 있는 세금이 있는데, 자, 국세와 지방세, 목적세 5가지 머리글 짧다서 어떻게 했어요? 교교농지지입니다. 국세, 목적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목적세, 지에서 지는 뭡니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그래서 교교농 찌만 목적세고, 나머지는 다
보통세입니다. 자, 독립한 세금의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의 세금들은 독립세인데 이 독립한 세금의 부가에서 받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하는데 국세 중에서 부가세는 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가 있고 지방세에서 부가세 먹은 지방교육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특세 나왔다 누이 집자식이냐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지방교육세 나왔다 누이 집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자, 부동산 관련 5개 본세목과 부가세 짝을 알아야 되는데 취득세, 부가세목은 농특세, 지방교육세입니다.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부가세, 농특세 어떻게 구하느냐. 아직 까먹어도 괜찮아요. 자꾸 들으면 되니까. 취득세, 부가세로 농특세는 표준세율을 몇 프로를 적용해야 돼? 2%로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10%로 농특세부가 되고요.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20%로 지방교육세.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20%로 지방교육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감면받은 세금이 있으면 또 농특세가 취득세 감면받은 세금이 있으면 또 농특세가 감면세액의 20% 부과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등록면허세는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지방교육세가 부과돼요. 등록면허세액의 20%를 부과되는데 납부세액의 부가세는 지방교육세. 근데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등록면허세는 자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감면세액의 20%로 모두 농특세도 부과돼요. 농특세도. 감면이 없을 때는 지방교육세만 부과되고 감면이 있을 때는 농특세도. 재산세 부가세는 어떻게 배웠어요? 재진이. 재산세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되고 종부세 부가세는 어떻게 했어요? 종농이. 농특세가 종농이 20% 부과되고 양도소득세는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어요.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농특세가 감면세액의 20% 부과돼요.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는 감면받은 세액이 있으면 감면세액의 부가세로서는 항상 농특세가 감면세액 20%예요. 재산세나 종부세는 감면세액의 부가세목은 없어요. 예? 그래서 재산세 감면받은 세액의 20% 농특세 이런 거 하면 틀려요.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렇게 부가세 받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에 따라서 부동산 취득 시, 보유 시,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에서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증여세.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거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보유시만. 양도시만 부과되는 거 양도소득세. 동시부과되는 세금,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지방교육세. 취득과 보유에만. 양도는 부과되지 않고 취득과 보유에는 지방교육세만. 지방교육세가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과되고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과되는 세금이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부동산 임대업 할 때는 보유 단계에서, 매매업 하면 양도 단계에서. 그래서 종합소득세 낼 때 지방소득세.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보유와 양도에만.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인지세.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에만. 취득, 보유, 양도 이거는 자신 있지 여러분. 취득, 보유, 양도 다 끼는 아저씨. 자, 누구? 농부지.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농부지. 자, 이렇게 해서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 징수 방법 배웠습니다. 자,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를 불성실했다.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 정되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그 고지서를 받고서 세금을 또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이요. 자, 이렇게 그래서 원칙 신고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고, 자, 그런 지방세가 있는데 어떤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는 신고납부 원칙으로 합니다.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종부세도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고요. 자, 과세관청에서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데 납부기 한내 미납부했다. 어떤 죄를 받는다? 가산금 적용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게 있는데 보통 징수하는 지방세 어떤 거예요?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얘네들 등등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본세에 따라서 자, 그때 달라요.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 보통징수할 수도 있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는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보통징수. 이렇게 본세에 따라서 그때 다르고 이런 것들. 국세에서 정부부가세는 국세는 어떤 게 있어요? 딱 세 가지.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거예요. 물론 농어촌 특별세도 부가세니까 농특세도 똑같아요. 지방교육세처럼 농특세는 안 적어드렸지만 농특세 똑같아요. 그때 달라요. 농특세가 취득세, 부가세일 때는 신고
신고납부하고, 종농이 종부세 부가세일 때는 원칙 정부 부가세하고 이런 식으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본세에 따라서 지방교육세나 농특세는 그때그때 다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가산세요. 신고나 불성시에 때 적용되는 가산세는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고, 가산세는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 즉 조세에 포함을 시키고, 국세, 지방세를 감면해 줄 때 가산세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요,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 가산세는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신고 행위와 납부 행위 구별해서 종류는, 신고 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불성실 가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였더라. 40, 20,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5%씩 납부불성실 가산세 정도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가산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 가산금은 고유세를 통해 증세는 세금 납부했는데 미납부했을 때 가산금인데, 그럴 때 고유세, 얘는 연체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고,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시키잖아요? 포함시키지 않아요, 가산금은. 자, 연체이자적 성격이기 때문에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가산세와 달리. 고유세 기준 납부기는 하루만 딱 지나도 일반 가산금 체납세액 몇 프로? 3% 깔아놓고, 납기후 계속 안 내면 납기후 한 달씩, 매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몇 프로씩? 0.75%씩 중가산금 적용되는데, 끝까지 버티면 언제까지만? 60개월까지만. 그래서 0.75% 곱하기 60 하면 45% 중가상금 최대. 일반 가상금 3% 값이니까 가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 48%까지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상금이요. 가상금 받고. 그 다음에 또, 자, 가상금, 중가상금 적용할 때는 체납한 지방세 30만 원,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요. 또, 가산금 이런 것들 받고, 그 다음에 같은 고지서에 나란히 병기돼 있을 때는 중가세는 100만 원 판단할 때는 따로따로 판단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국가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에 관한 구조는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우리 취득세는 면세점, 취득세 산출세액이 아니라 취득 가격이 얼마? 50만 원 이하여 미만이에요? 이하 적용하지 않고 50만 원이면 면세점입니다. 과세하지 않아요. 취득가격 50만 원. 그 다음에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는 소액징수면 적용됩니다. 거기서 한 장당 얼마?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일 때는 징수한다.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규정이 있어요. 수수료 성격유세라. 등록면허세액이 6,000원 미만 나왔다. 얼마 받는다? 6,000원 납부하게 합니다. 6,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럼 틀리고. 그 다음에 자, 이런 거 받고. 그 다음에 오늘 막 기록 깨네. 너무 길어지네. 취득세. 자, 이런 면세점까지 받고, 이제, 소액증면세 면제, 그 다음에 최저한세 받고. 그 다음에 우리 납세 의무는 추상조 성립하고 구체로 확정하고 소멸할 때 성립시기 우리가 쭉 금방 받고요. 자, 확정에 관한 거. 하여튼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어느 때 확정이 된다? 신고하는 때. 자, 보통 징수나 부가세하는 세금은 어느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그래서 징수의 예만 알면 되죠. 신고하는 때 납세금 원칙 확정되는 세금은 신고 납부하는 애들.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들은 보통 징수나 부과하는 세금들. 그 예만, 지금 징수 예만 알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시간이 많이, 원래는 한 1시 20분까지만 하면 복습까지 다 끝났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길어졌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하여튼 3, 4월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3, 4월 과정 하여튼 나 열심히 공부하겠노라 다짐하는 의미에서 오늘 힘찬 박수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